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금요일장은 또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와서도 좀 한마디를 좀 보면서 놀랐어요. 이제 모든 전문가분들 다 같이 이 새로운 정부 출범의 이제 수혜주 쪽을 또 그리고 이런 주택 관련된 이런 정책 모멘텀을 다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모두가 좀 바라보는 게 지금 같구나라는 좀 생각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새로운 정부 출범의 좀 수혜주를 좀 한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좀 이슈라든지 아니면 좀 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 이 변동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러한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전문가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오늘 나오는 종목들은 한번 잘 관심 있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리뷰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SM 한번 좀 보겠습니다. SM이 지금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좀 하면서 굉장히 좀 큰 수익률을 이제 더해 줬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 예전부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면서 저는 엔터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편입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솔직히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진한 편이 좀 있는데 통상 우리나라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가 붙으면 추가적으로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공연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실적 부분이 더욱더 성장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터사를 집중적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 SM도 지금 편입을 하고서 현재 이런 식으로 2차 목표까지 달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에서 SM을 좀 인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SM 이수만 회장이 그 지분을 지금 CJ에서 인수를 하려고 얘기가 오거던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카카오까지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 최종적으로 누가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지분 인수에 대한 모멘텀들도 당분간은 좀 새로운 이슈들 나올 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SM도 이런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령 이제 여기서 2차가 달성을 했지만 조금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JYP 보겠습니다. 자, JYP도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지금 한 18% 정도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엔터사들은 이제 3월달 리오프닝이 정점, 어느 정도 그 오미크론의 정점, 이런 거를 좀 바라보고서 계속 편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하이브의 이제 방탄소년단이 또 단독 콘서트를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되게 또 큰 규모의 이런 콘서트가 2년 만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JYP라든지 SM 이런 엔터사들한테는 더욱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JYP도 지금 2차 달성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SM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직전 고점 부근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엔터사들이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은 조금은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눌린다고 하면은 역시나 그런 구간에서 역시 JYP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계속 제가 JYP를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이제 데뷔를 한 그 신인 걸그룹 엠믹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엔터사들이 이런 아티스트랑 이제 수익을 나눠 갔잖아요. 나눠 갔는데 신인 걸그룹, 그러니까 신인 그룹일수록 이제 회사가 가져가는 게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인 걸그룹이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 훨씬 수익성 측면에서는 JYP가 그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눌림목을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아 시멘트 좀 보겠습니다. 자, 아세아 시멘트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은 출연은 안 했었고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편입을 좀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어제 이런 아세아 시멘트도 이런 그 정부 정책,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건재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멘트는 또 최근에 유연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업계에서도 이제 시멘트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이런 아시아 시멘트라든지 주요 시멘트 업계들이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했고, 실제로 시멘트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시멘트는. 왜냐면은 이런 그 유연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고, 뭐 페트병이나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강점을 가진 업체가 아시아 시멘트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같이 지켜보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리뷰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이제 신규 종목, 새로운 종목 한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 이제 현재가 확인을 좀 해보면요. 현재가는 지금 7,230원, 7,230원에 대우건설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설업체 오늘 가지고 와봤고, 역시 대형 건설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오고 출범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수익성 측면에서도 최근에 실적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이고, 지금 다른 건설사들에 좀 비해서도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메리트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대형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건설을 역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오늘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구체적인 모멘텀은 제가 준비한 자료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의 사업부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대형 업체들은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브랜드가 중요한데,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푸르지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주택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진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플랜트라든지 다른 쪽을 점점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도 전반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브랜드 그 선호도에서 6위를 좀 기록을 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푸르지오라는 게 사람들 속에서도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이런 아파트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대형 업체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업체일수록 이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제가 오늘 대우건설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도 한 5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좀 하고서 이제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한 7천억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큰 폭의 좀 이익들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분양 물량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크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다른 업체들하고도 비교해서도 이 대우건설의 실적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증가를 좀 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에 분양을 한 28만 세대 정도 분양을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 물량이 한 3만 세대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보다도 오히려 더 올해가 분양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분양이 완료되어야 건설사의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실적 성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크다, 이런 관점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해 2021년에 수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사들도 그렇고 조선사도 그렇고 이제 수주 목표치들을 잡아놓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그 수주 목표치를 전부 다 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수주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향후 실적들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의 모멘텀인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예전부터 얘기를 좀 해왔던 부분들은 이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민간 업체들이 더욱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여러 브랜드들, 대형 업체들의 브랜드를 선호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대우건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모멘텀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우건설이 아까 제가 기존에 원래 주택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진 업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점점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 쪽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과거에 이제 파키스탄 지역에 이런 수력 발전을 이제 건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수력 발전소를 돌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익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권 이익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이제 불과 한 3, 4개월 만에 한 몇백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더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쪽에 그 건설 쪽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고 하는 그런 그 기조,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춰서 볼 때 네. 어쨌든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정책이 이제 연속성이 있는 데보다는 대전환이 있는 데서 큰 수혜가 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수혜주들을 고를 때 선정의 기준이 결국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제 경험적으로는 데이터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설주들이 많이 있지만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 선두권에 있고 특히 해외 건설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실적보다는 국내 실적이 중요한 대우건설인데 아무튼 과거의 그 아픔을 딛고 이번 기회에 아주 날아오르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건설주 중심의 어떤 이런 흐름들은 뭐 지수와 무관한데 지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문제나 이슈가 크기 때문에 네.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면 이런 트렌드적인 흐름은 뭐 5년 내내 갈 건지 아니면 한 2, 3년 계속 이런 트렌드 이어갈 건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정책은 당연히 이제 좀 장기간적으로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는 장기간적으로 짜여져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 내에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이 초기에 이런 식의 좀 기대감이 있을 때 오히려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모멘텀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점차 이게 좀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오고 나면 그 뒤로는 힘이 좀 빠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새로운 정보 나왔을 때 이럴 때 좀 더 집중해서 매매를 좀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설명을 드리면요. 1차 목표가는 제가 7,8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8,43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